한 5년 차 정도 되게 되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주변에서 또 행정사 업무 하셔가지고 돈 번 사람들 쭉 보면 아직도 이제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랄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럴 때 자격증도 따시고 이럴 때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위례 쪽에서 행정사 사무실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고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사의 업무, 진로,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행정관청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세한 서류나 절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행정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입국 외국인 청에 서류를 넣어서 비자 연장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업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업무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동산 개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땅을 갖다가 많이 형질 변경해서 건물을 많이 올려요. 그랬을 때 각종 인허가 사업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걸 관청, 구청에서 시청에서 처리해 주게 되는데 그 관련된 서류가 엄청 많고요. 그 서류가 이렇게 허가가 떨어져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관련 업무를 갖다가 또 대행해 줄 수 있고, 근데 그 업무가 원래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유권에서 여기 내려왔어요. 행정사만 그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 중에서 만약에 영업정지를 당해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게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넣도록 하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셔요. 그런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갱신 요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갱신 요건 행사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재계약서를 쓰는데 그 재계약서를 부동산 사무실에서 쓰면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재계약서 작성한 그 분야도 행정사가 담당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분야도 이제 업무 영역으로 딱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 권리금 계약서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것도 업무죠. 그 다음에 토지보상료.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하다 보면 땅 주인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 같은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토지보상이 나온다 그러면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행정사의 업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많습니다.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 행정사는 영업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런 전문성이 한 7 정도 되고요. 근데 영업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해요. 영업적인 마인드도 갖춰야 되고 행정사는 계속 공부하셔야 돼. 경험도 쌓고. 그래서 전문성 똑똑한 게 한 70%, 그다음에 영업적인 게 능력이 또 한 30% 정도. 그게 다 잘 어우러져야 되고. 연령대는 아무래도 50대, 60대가 주를 이룹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사 사무실 운영하시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에요. 근데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제 20대부터 40대 요 사이가 많아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자격증 따신 분들이 훨씬 고퀄리티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젊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천차만별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 대충 흐름을 보시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고생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실을 열었는데 무조건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드는 수입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3년, 4년, 5년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는 그 힘 같은 것도 안배할 수 있고요.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여유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수입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5년 차 정도 되게 되면 한 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행정사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여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 여유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일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감이 좀 생겨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매뉴얼이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서 그 점에서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사무실을 내면요, 공유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케이스는 영역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전화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 처리도 이제 다 관청 가서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시면 직원도 1명, 2명 쓰면 자기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것도 훨씬 편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법인 만들고 그러면 이제 또 인원도 많이 늘겠고요. 대신 들어온 것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업을 크게 하신다 그러면 행정사 법인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사 법인이 아니더라도요. 행정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굉장히 지금 넓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관청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변호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사 자격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정에서 재판 변론을 못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1차하고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1차 과목은 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자, 근데 2차 과목에 가면 계약법이 있고 행정 절차론이 또 있고 행정사 실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이 있고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논술 형식이에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은 2차가 진짜고 2차가 전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계약법이나 행정절차법은 그래도 과락이 잘 없으면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근데 이제 행정사 실무법하고 사무관리론에서 과락을 좀 줍니다. 합격하시려면 행정사 실무법과 사무관리론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보통 1차는 5월 정도에 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나중에 이제 몇 달 있다 보는데 다른 시험은 1차에서 상당수를 걸러냅니다. 근데 행정사 시험은 1차는 거의 다 합격시켜요. 근데 2차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니까 사실 2차가 행정사 시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절대평가예요. 40점 밑으로 없으면서 평균 60 이상 되면 다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합격률이 한 50% 육박해요. 2차는 이게 합격률이 10%대예요. 큰 논술 문제가 40점짜리가 하나 출제가 되고 약술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돼서 4문제가 나와요. 40점 밑으로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을 뽑아요. 근데 그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40점 밑으로 안 되면서 60점 이상 되지 않는 사람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 될 때까지 붙여.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막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는 사람이 한 2, 3천 명이다 그러면 합격 인원은 이제 200, 300명 안 되게 구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잡으면 일단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 1차만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5월에 합격하시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2차 전념. 근데 한번 떨어지면 다음에 2차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걸려서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6월 달부터 2차 공부를 똑같이 하셔야 돼. 다음에 1월 정도까지 하시고 4개월 남았잖아요. 그때는 1차만 전념. 그리고 나면 5월에서 다시 또 이제 9월까지 또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때 2차 전념. 그래도 채 2년은 안 되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하시면 되지. 공인중개사, 드물게는 노무사, 드물게는 이제 간평,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직업상담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노무사와 관련이 있어요. 외국인이 근무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체불임금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노무사에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 또 하나는 뭐냐면 산재 신청, 다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행정사가 그걸 서류 같은 건 내줄 수는 있는데 그 노무사 업무를 못해요. 근데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감정평가사 자격증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감정평가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간평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일을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사에 지식이 있어야 이 보상금에 대해서 어디가 누락됐다 이런 걸 지적하고 보상금에 대한 증액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 실력으로는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간평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간평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뭐 최고죠. 직업상담사는 역시 외국인 근로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외국에서 외국 근로자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직업 상담사 그런 자격증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원활해질 수 있고요. 그것도 돈이 크게 됩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보고 주변에서 또 행정사 업무 하셔가지고 돈 번 사람들을 쭉 보면 아직도 이제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랄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럴 때 자격증도 따시고 이럴 때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 지금 10,000명도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그중에서 행정사는 분야가 엄청 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인원이 적다는 거죠. 기회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공부하셔서 남은 직업 활동에 있어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